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모자를 한번 만들어 와 봤는데요. 가을 또는 겨울까지도 쓰기 좋은 비니 모자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무늬는 코바늘로 완성했지만 꼭 대바늘 고무단처럼 이렇게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무늬입니다. 오늘 요 새로운 무늬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알파카 리브레실을 활용해서 완성을 해왔거든요. 제가 코튼실로도 한번 완성해봤는데 코튼실은 신축성이 조금 이 알파카 실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이 실이 약간 두 겹이 합사되어 있는 실로 뜨다 보니까 알파카 리브레실이 약간 이렇게 얇은 두 가닥 실이 이렇게 합사되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뜰 때 조금 갈라짐이 있어서 그거는 주의해 주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기법이긴 한데 일정한 손땀으로만 떠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무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위에 털 폼포미도 달아왔는데요. 이 폼포미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안쪽에 단추를 넣어서 이렇게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는 폼포미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완성을 해왔습니다. 가을에는 폼포미 빼고 활용하시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귀엽게 위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는 이렇게 접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이렇게 끝에 부분이 말려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완성이 되죠. 핑크 컬러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데 화면에는 약간 탁하게 나오긴 해요. 요거는 약간 연핑크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모자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자는 사이즈 매번 저는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이즈 설명드릴 때가 제일 어려운데 우선 제 사이즈에 맞춰서 뜨개를 해왔습니다. 제 머리둘레 55cm 정도인데 요거 충분히 쓰고도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편물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알파카 리브레실 딱 두 볼을 가지고 뜨느라고 딱 맞춰서 길이를 완성했거든요. 긴 직사각형 편물 28cm, 38cm 이렇게 요 아이를 연결해서 모자로 완성했는데요. 조금 더 크게 원하는 사이즈로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폼포미도 우리 아래 모자 색상이랑 비슷한 색깔 골라서 이렇게 달아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패키지에는 알파카 리브레실 두 볼과 안쪽에 있는 단추 그리고 이렇게 폼포미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실 분들은 실을 꼭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비니 모자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요. 이렇게 패키지에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알파카 리브레실 두 볼 활용했는데요. 혹시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실을 한 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귀여운 폼포미. 이 폼포미는 실과 어울리는 컬러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고무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모자 가장 위쪽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안쪽에 연결해줄 나무 단추, 이렇게 작은 나무 단추까지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6호 바늘 3.5mm 바늘을 이용해서 전체 뜨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위, 돗바늘, 가정용 실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단추를 연결할 때 필요해요. 단수링은 2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겨울 니트 모자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알파카 리브레실 약간 핑크 컬러인데 연핑크 컬러예요. 411번 컬러를 이용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카 리브레실은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는 실이거든요. 뜰 때도 너무 빡빡하게 뜨지 않고 약간의 텐션을 주고 떠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뜨기 기법은 코바늘인데 대바늘 니트 모양처럼 예쁘게 무늬를 한번 내볼 건데요. 새로운 무늬를 한번 배우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무늬는 손땀이 일정하게 떠주셔야 굉장히 무늬가 고르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띠지를 벗겨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겉에서부터 실을 풀르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안쪽에서 심지실을 찾아서 끌고 나오니까 나중에 자꾸 엉키더라고요. 겉에서부터 풀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비니 모자를 뜨기 위해서 큰 직사각형 편물을 떠올 건데요. 전체 높이는 29cm 정도 되게 떠줄 거고요. 쭉 넓이는 38cm 정도 떠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 머리 둘레 그리고 또 높이, 원하는 높이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코스를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먼저 사슬뜨기 60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먼저 뒤에서 이렇게 실을 당겨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이 감긴 부분은 왼손으로 한번 고정을 해주고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꾹 당겨서 매듭을 작게 만들어 주세요. 실이 살짝 두께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6호 바늘로 뜨기엔 조금 약간 숭덩숭덩한 느낌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사슬뜨기 60개를 떠줄게요.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 1개, 실 걸어서 통과. 왼손은 그대로 아래쪽 아니고 이 위쪽을 잡으면서 아랫부분을 고정을 해주면서 사슬을 60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20코만 해볼게요. 실제 모자를 뜰 때는 사슬뜨기 60코로 시작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설명하기 편하도록 사슬뜨기 20개 떠주었어요. 실제로 우리 전체 비니의 원하는 높이 길이를 지적을 해주시면 돼요. 사슬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원하는 코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첫 번째 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대로 60번째 사슬을 제가 왼손에 표시를 해 놓을게요. 왼손으로 60번째 사슬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사슬 하나를 떠주도록 할게요. 사슬뜨기는 딱 1개, 기둥 사슬입니다. 이 아이는 코로 세지 않아요. 이제 긴뜨기를 해줄 건데 60번째 코부터 한 코 한 코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가 60번째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던 60번째 이렇게 V자 모양 중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럼 바늘에 이렇게 세 가닥이 있을 때 실 한번 감고 한 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살짝 빼줄게요. 약간 길이감을 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걸어서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단 첫 번째 코인데요. 기둥사슬 1개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긴뜨기 했던 부분이 첫 번째 코예요. 이 첫 번째 긴뜨기 했던 코 위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긴뜨기 했던 부분 사슬에다가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단 시작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0번째 사슬에 긴뜨기를 1개 해주셨으면 나머지 한 코 한 코 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사슬, 그 다음 코에다가 이 한 가닥에 바늘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저는 길이를 살짝 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 길이감이 조금 남아있게 이래야 통통하고 예쁜 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세 가닥 통과. 두 번째 코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쭉 살짝 당겨주세요. 이 세 가닥을 실 감아서 동시 통과. 자, 이렇게 긴뜨기 60개를 일정한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한 코 한 코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저는 20코로 시작했지만 정확하게는 사슬뜨기 60개. 첫 번째 단에는 긴뜨기 60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 한 코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한 코도 동일하게 긴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길이감 살짝 빼서 이렇게 긴뜨기 60개를 첫 번째 단에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은 이제 빼뜨기를 이용해서 한번 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조금 다른 기법이니까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그대로 두 번째 단부턴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를 하나 세주세요. 기둥코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편물은 매번 동일한 방법대로 돌려주세요. 저는 책을 넘기는 방향으로 편물을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편물을 세워놓고 보면 기둥사슬,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코가 첫 번째 단 시작 코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사슬 모양 하나, 둘, 두 번째 코가 첫 번째 단의 시작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단 시작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그대로 할게요. 바늘에 코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살짝 당겨줄게요. 저는 항상 왼쪽 길이가 조금 더 길도록 빼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짧은뜨기 했던 머리 위에다가 마커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게 두 번째 단 시작 코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셨으면 마커를 꼭 표시해 주세요. 요 단 시작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놓고 두 번째 코는 우리가 두 코 모아 빼뜨기를 해볼게요. 좀 말은 어려운데요. 그대로 첫 번째 코, 지금 짧은뜨기 했던 코에 그대로 바늘을 다시 한번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자, 바늘에 실이 두 가닥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또 끌고 나올게요. 그럼 지금 바늘에 세 가닥이 있는데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코의 길이가 조금 길이감 있게 빼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가장 끝에 쪽에 있는 이렇게 아래쪽을 살포시 잡아주고 그대로 실을 당겨서 두 번째랑 세 번째 코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를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뒤쪽에서 빼뜨기 라인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방금 떴던 코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길이감 있게. 그리고 세 번째 코, 그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바늘에 실 걸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세 가닥이 있을 때 왼손으로 첫 번째 걸려있는 실의 아래쪽을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바늘을 당겨서 두 번째랑 세 번째 이렇게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최대한 일정한 크기로 떠주셔야 나중에 편물 모양도 고르게 나와요. 자, 또 그대로 바로 떴던 코,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고 네 번째 코에도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길이가 조금 길이감 있게 뽑아 주시고요. 첫 번째 코 아래쪽을 살포시 잡고 바늘을 당겨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V자 사슬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요. 뒤집어 봤을 때 뒤쪽의 편물에 이렇게 빼뜨기 두 번 한 것처럼 이렇게 사슬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요. 자, 모양은 조금 더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동일하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끌고 나오고 다음 코도 끌고 나오고 세 가닥이 있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사슬 아래쪽을 살짝 잡고 바늘을 당겨서 통과. 일정한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를 했으니까 59코는 이 방법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코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코 모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마커 표시해 놨거든요. 마커를 꼭 표시해 주세요. 여기 마커 걸려 있는 코가 마지막 바늘 넣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방금 떴던 코에다가 실 한번 끌고 나오고 마커 걸려 있는 사슬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끌고 나와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마커는 빼놓을게요. 마커가 있던 공간까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아래쪽을 살짝 잡으면서 빼뜨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이 빼뜨기 라인이 두 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으로 생기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세 번째 단도 이어서 떠줄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떠줄 건데요. 이쪽은 항상 약간 좁은 느낌으로 떠줄 거예요. 이 기둥코 부분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 역시 편물을 넘겨서 이렇게 돌려서 잡아줄게요. 세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이랑 비슷하게 긴뜨기를 쭉 떠줄 건데요. 이랑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기둥사슬 했던 바로 밑에 코, 단시자코입니다. 단시자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쭉 당겨서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코가 기둥사슬을 한 개 했기 때문에 약간 당겨져 있거든요. 여기 첫 코를 놓치기 쉽습니다. 마커 걸어서 꼭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마커 걸어서 단시자코를 꼭 표시해 주세요. 이 첫 번째 긴뜨기가 약간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마커 표시해서 항상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는 표시를 해주면서 떠주세요. 자, 또 동일하게 긴뜨기 60개를 떠올게요. 그 다음 코 중에 뒤에 사슬 한 가닥에만 넣어서 이렇게 긴뜨기를 또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랑뜨기로 긴뜨기를 60코 떠주시면 돼요. 쭉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쭉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설명하기 편하게 사슬뜨기 20코로 시작하고 있는데 60개의 사슬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긴 비닐을 원하신다 하면 사슬뜨기 개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딱 이렇게 19개 긴뜨기를 해왔거든요. 20번째 코는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코랑 첫 번째 코는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커 걸어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이랑뜨기로 긴뜨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벌써 모양이 보이죠? 자, 네 번째 단은 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자,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그럼 기둥사슬을 빼고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돌려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슬인데요. 단시자코 두 번째 사슬 부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뜨기가 네 번째 단의 시작코예요. 네 번째 단의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셨으면 또 이어서 우리가 두 코 모아 빼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세 가닥이 걸려있을 때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첫 번째 사슬 아래쪽을 왼손에 살짝 잡아주시고 바늘을 당겨주시면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 그럼 지금 두 코 떴습니다.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를 떴고요. 두 번째 코는 두 코 모아 빼뜨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대로 또 다음 코도 방금 떴던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세요. 길이감 있게 뽑아 주셨으면 아래쪽을 살짝 잡고 바늘을 당겨서 두 가닥 통과. 이렇게 쭉쭉 떠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일정한 손땀으로 떠주셔야지 예쁘게 무늬가 쭉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뜨다 보면 약간의 리듬감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약간의 느슨한 느낌으로 쭉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 20코를 해오도록 할게요. 쭉 동일하게 빼뜨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코는 우리가 마커를 깔끔하게 걸어뒀습니다. 마지막 코에는 마커를 걸어뒀기 때문에 마지막 요 코까지 떠주셔야 돼요. 무조건 마지막 코까지. 그러면 지금 떴던 코 한 코, 방금 마커가 걸려있는 코가 살짝 옆으로 누워있는 코예요. 이 코 빼먹으시면 안 돼요. 마커 걸려있던 코까지. 이렇게 마커 걸려있던 코까지 동일하게 바늘 넣어서 실을 살짝 길이감 있게 빼주고 잡아서 통과.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돌려 봤을 때 이렇게 또 두 줄에
빼뜨기 라인이 생기게 돼요. 자, 이제 저는 동일하게 세 번째 단이랑 네 번째 단을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자, 또 다섯 번째 단도 동일하게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럼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사슬에다가 첫 코를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사슬 이렇게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줄게요. 이 아이는 첫 번째 단 시작 코인데 또 이렇게 살짝 누워 있거든요. 여기는 또 코를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커를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코수를 빼먹게 되면 아무래도 모양이 일자로 올라오지 않겠죠? 자, 또 한 코 한 코 긴뜨기를 전체 일항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약간 긴뜨기 할 때는 이렇게 두 번째랑 세 번째 길이 조금 더 길이를 빼서 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약간 토실토실한 긴뜨기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이랑 네 번째 단을 이제 쭉 무한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마커 걸어놨던 마지막 코까지 일항뜨기로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뜯어 보면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이 위쪽 부분에는 이렇게 살짝 모이는 느낌으로 떠지게 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넘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모양이 일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편물이긴 한데 한쪽이 조금 더 좁은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편물을 크게 떠올 건데요. 전체 사슬을 60코로 시작을 해서 64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쪽에서 이 라인 부분이 두 번째 단, 짝수단입니다. 두 단, 네 단.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게 다섯 번째 단. 이렇게 단수를 세면서 64단까지 쭉 떠오도록 할게요. 저는 알파카 리브렛을 한 볼을 다 떠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촘촘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늘어났을 때 더 대바늘처럼 더 편물이 예쁘고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느낌의 이렇게 편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한 볼을 다 활용해서 떠왔거든요. 단수를 확인할 때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 빼뜨기 라인, 예쁘게 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짝수단이에요. 단수 셀 때는 이 라인을 짝수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35단 정도 떠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쪽 부분은 제가 빼뜨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쭉 올라와요. 이렇게 가로선처럼 쭉 보이는 이 부분은 저는 비니 모자 윗부분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 아래쪽은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짧은뜨기 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비니 모자 아래쪽 이렇게 접어서 모자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확인해보고 사이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는 사슬뜨기 60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대략 28cm 정도 돼요. 제가 샘플로 떴던 브라운 컬러는 29cm 정도였거든요. 이게 손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한 2단이나 4단 정도 뜨고 사이즈 한번 재보시고 혹시 짧은 것 같다 하시면 사슬뜨기 개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28cm 정도 돼요. 제 손땀에는 지금 전체 한 볼, 지금 32단 떴을 때 19cm 정도 됩니다. 저는 전체 가로 길이를 38cm까지 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손땀에는 64단 정도 떠주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어서 64단까지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볼을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실이 굉장히 얇고 약간의 이렇게 털감도 있고 또 이렇게 뚝 이렇게 잡아당기면 굉장히 얇은 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실은 매듭을 지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기존 뜨던 실이랑 새로운 실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실을 이용해서 이 실 위쪽에 매듭을 하나 완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 기존 남아있던 실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실 위쪽에다가 또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실을 동그랗게 감아서 이 사이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매듭이 생겨 있는데요. 두 실을 꾹 잡아당기면 돼요. 그러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최대한 짧게
나머지 꼬리실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큰 직사각형 편물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슬뜨기 60코로 시작해서 64단까지 떠왔거든요. 단수를 셀 때는 이렇게 겉면 부분, 이렇게 고무단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짝수단입니다. 단수는 짝수단 세주시면 돼요. 2, 4, 6, 8, 10, 2, 4, 6, 8, 20, 2, 4, 6, 8, 30, 2, 4, 6, 8, 40, 2, 4, 6, 8, 50, 2, 4, 6, 8, 60, 62, 64. 총 64단까지 떴어요. 저보다 크기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슬뜨기 개수는 상관없거든요. 원하는 크기대로 떠주셔도 되는데 항상 편물의 전체 단수는 짝수단이 되도록 떠주셔야 합니다. 저는 64번째 단까지 떠서 이렇게 빼뜨기 라인 부분이 있는 것까지 마무리해 주었어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완성을 했는데 저는 딱 이렇게 두 번째 볼까지 다 쓰고 이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두 볼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완성을 하실 분들은 실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한 볼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편물의 전체 가로 길이는 대략 38cm 정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쭉 재면 높이는 28cm가 조금 안 되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27.7 정도 됩니다. 자, 원하는 크기, 원하는 높이로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짧은 비니 많이 써서 제가 높이를 한 28cm 정도 잡고 떴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크기는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4번째 단, 짝수단까지 다 떠주셨으면 이제 실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리가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만 빼놓은 상태인데요. 이 편물을 반 접어서 연결을 해줄 건데요. 빼뜨기로 연결하게 되면 뒤쪽 면에 이렇게 빼뜨기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돗바늘로 하나씩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실을 조금 여유 있게 빼놔야 하거든요. 보시면 이 높이 부분의 2배 정도로 저는 실을 빼놓을 거예요. 이렇게 2배 정도가 되는 길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로 한 2배 조금 더 놔두고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유실을 충분히 놔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에서 빠져나온 고리 사이로 실을 넣어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꾹 당겨서 매듭은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이 실을 이용해서 이 편물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겉면 부분이 맞닿도록 접어줄 겁니다. 반으로. 보시면 이쪽은 짝수단, 이쪽은 시작 부분이어서 홀수단이거든요. 홀수단에는 위쪽에 2가닥의 사슬을 잡아서 바느질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짝수단 있는 부분에는 우리 뒤쪽에 1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줄게요. 자, 돗바늘을 이용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꼬리실을 돗바늘에 넣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돗바늘에 넣어주셨으면 겉면하고 겉면 부분이 맞닿도록 접어주세요. 근데 여기 기억할 건 여기 짝수단, 이쪽은 홀수단입니다. 그럼 이렇게 편물을 접은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 뒤쪽은 짝수단, 이렇게 빼뜨기 라인이 예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쪽에 보이는 부분은 홀수단, 첫 번째 단입니다. 이제 바느질로 한 코 한 코 연결해 줄 건데 보시면 여기 그냥 첫 번째 코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사슬,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고요. 또 뒤쪽에 있는 편물은 지금 빼뜨기 했던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위쪽으로 바라보면 사슬이 2가닥이 보이는데 뒤쪽에 1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바느질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통과를 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그 아랫단 보여드리면 바로 밑에 부분은 이렇게 사슬 2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뒷부분은 짝수단 부분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사슬 중에 뒤에 1가닥에 총 3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느질로 한 코 한 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앞부분은 2가닥, 뒷부분은 뒤에 1가닥, 이렇게 3가닥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쭉 한 코 한 코 바느질로 연결해 줬거든요. 지금 끝에 있는 실은 바늘에서 빼놓을게요. 이제 끝에 보면 이렇게 우리 끝에 떴던 실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실은 제가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남아있는 꼬리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이랑 같이 그냥 매듭을 지어주고 여기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연결했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빼뜨기 부분을 확인을 해 볼게요. 겉에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라인 부분이 연결되도록 안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바느질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하나 완성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아래쪽에 위쪽이랑 편물이 다른데 한쪽 부분의 편물은 이렇게 긴뜨기 부분이어서 실이 하나씩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쪽은 우리가 긴뜨기 하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짧은뜨기랑 긴뜨기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은 모자 아랫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 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윗부분에 이 부분은 한번 조여주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실을 또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파카 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도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연결할 때 끊어질 수도 있어요. 막 잡아당기다 보면 저는 두 가닥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바늘에 실을 연결해 왔는데요. 남아있는 실 한 가닥으로 하기보단 두 가닥으로 연결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바늘에 넣어 왔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시면 위쪽 부분에 가로선이 막 이렇게 있어요. 긴뜨기 했던 부분에 가로선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꼭 조여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바늘에 요 긴 부분의 실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끝에 부분은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도 이렇게 가로선 긴 쪽이 보이시죠? 이 긴 쪽 부분에다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 부분도 이 긴 부분, 이렇게 넓어진 긴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한 가닥에다 바늘 넣어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 이렇게 감아서 쭉 한 바퀴를 동일하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윗부분이 오므라들면서 예쁘게 모양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짝수단 예쁘게 라인 생기는 그 위쪽에 가로선에다가 바늘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 예쁘게 빼뜨기 했던 부분 위쪽에 가로선에다가만 한 바퀴씩 실을 감아 주었습니다. 그 윗부분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데요. 처음 시작했던 실과 마지막 실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양이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비니 모자 위쪽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매듭을 짓지 않고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기 때문에 모자를 뒤집어서 안쪽에서 실로 매듭을 꼭 지어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이랑 이 가운데 넣어서 편물을 돌려줄게요. 처음 시작했던 실을 이 모자 안쪽 면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그맣게 원형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듭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남아있는 꼬리실 이용하셔서 그대로 묶어주세요. 여기서 실을 한 가닥으로 하게 되면 실이 얇아서 툭 끊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두 가닥으로 바느질 연결해서 이렇게 꼭 매듭을 지어줄게요. 여기서 매듭은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지어줄게요. 풀리지 않도록. 이제 끝에 부분에서 실을 잘라줄게요. 매듭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 매듭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있죠.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티가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요. 가운데 구멍 있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폼폼이 달아줄 거예요. 폼폼이는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면 고무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안쪽에 단추를 연결해서 단추로 연결을 해 놓을 거고요. 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세탁할 때는 폼폼이를 빼고 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편물을 돌려서 안쪽에서 우리 나무 단추를 하나 달아줄게요.
가정용 실바늘을 이용해서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추가 안쪽에 가운데 쪽으로 달리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자 제일 안쪽 가운데에는 단추를 달아두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폼포미 부분을 연결할 때는 안쪽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자의 겉면 부분에서 폼포미를 연결을 해 볼게요. 저는 코바늘 활용할 건데요. 폼포미에는 지금 고무줄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렇게 고무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모자 안쪽으로 코바늘로 당겨 줄게요. 이렇게 잡고 코바늘을 가운데 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나무 단추 피해서 가장 안쪽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요 폼포미가 고무줄이 있는 부분에 코바늘을 걸어서 안쪽에서 당겨 줄게요. 이렇게 걸어서 안쪽으로 당겨 주세요. 고무줄이 걸려 있는데 이 고무줄을 나무 단추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엽게 비니 모자 위쪽에 폼포미가 들어가요. 이렇게 폼포미까지 달아줘서 귀여운 비니 모자로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짧은 비니 원하신다 하면 조금 더 많이 접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길이감 있게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 접는 부분을 조금 적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끝에 부분은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생각보다 고무단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이 늘어남이 너무 예뻐요. 다양한 컬러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실 색깔이랑 비슷하게 원하시는 폼포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귀여운 폼포미까지 달아줘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겨울 비니 모자를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대바늘처럼 완성해서 굉장히 활용도 좋을 것 같고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조카가 생겨서 조카 사이즈로 굉장히 조그맣게 하나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려둘게 놀러 오셔서 구경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예쁜 비니 모자 완성해보세요.